안녕하세요. 군사돋보기입니다. 미 해군은 세계 최강의 해군이자 해병대와 합칠 경우 세계 2위에서 3위 규모의 최강의 공군이기도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항공모함인 니미츠급 항공모함과 제럴드 알포드급 항공모함 등에서는 함재기로 쓰이는 3,927대의 유인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 함재기들의 주력으로 쓰이는 것이 바로 F-18EF 슈퍼 호넷입니다. F-22나 F-35, F-15나 F-16 전투기가 전 세계의 하늘을 장악했다면 전 세계의 바다 위 하늘을 장악한 것은 F-18EF 슈퍼 호넷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F-18EF 슈퍼 호넷이 최강의 전투기라거나 하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미 해군 항공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력 함재기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현재 양산되고 있는 최신형의 F-18EF 슈퍼 호넷은 처음과 비교해 얼마나 많이 달라졌으며 이 기종의 미래는 어떨까요?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해당 분야의 정보를 조사 정리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F-18은 왜 미 해군의 주력 전투기가 되었을까요? 현재 미 해군에서는 사실상 F-18EF 슈퍼 호넷이 제공권 장악, 대함 임무, 대지 공격 임무, 일부의 전자전 임무를 모두 담당하고 있습니다. F-18이 개발된 이유는 이전에 미 항공모함 함재기였던 F-14 톰캣 전투기와 A-6 공격기를 대체하기 위해서인데요. 마침 이 당시 미 공군의 차세대 경전투기 획득 사업에서 F-16에 패배한 YF-17 P-600이라는 전투기가 있었습니다. 당시 미 해군 또한 폭풍적인 예산 삭감 때문에 좀 더 싼 값에 F-14를 도와 공중전을 벌일 수도 있고 A-6를 도와 지상 공격도 할 수 있는 경전투기가 필요했습니다. 이 사업에 다양한 회사가 참여했는데 노스롭은 맥도넬 더글라스와 손을 잡고 YF-17을 함재기로 뜯어고친 전투기를 만들어보면 어떻겠냐는 제안을 해왔습니다. 노스롭은 해군용 전투기를 개발한 경험이 없던 반면 맥도넬 더글라스는 F-4라든지 A-4와 같은 함재기를 개발한 경험이 풍부했기 때문이었죠. 그 결과 FA-18이 탄생했고 이 전투기는 기존의 F-14에 비해 훨씬 저렴한 가격 덕분에 대량으로 배치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값싼 유지 보수비와 편리한 정비성 덕분에 함재기 가동률을 아주 높게 끌어올릴 수 있었죠. F-18은 길이 17.1m에 폭 12.3m, 높이 4.7m의 크기를 가지고 있어 작은 편인데요. 그만큼 함재기로서 항공모함에 더 많이 탑재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 제럴드 알포드급 항공모함에 대해 소개할 때도 말씀드렸듯이 짧은 시간에 더 많은 무장을 갖춘 더 많은 함재기를 이륙시킬 수 있다는 것은 곧 항공모함의 실질적인 전투력을 훨씬 높게 끌어올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미 해군의 니미츠 항공모함이 최강인 이유는 F-18 및 F-18EF 슈퍼호넷 전투기의 높은 출격 횟수와 편리한 정비성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F-14는 아주 매력적인 함재기이지만 정비성이 영 좋지 않아서 실제 함재기의 2분의 1만 즉시 출격이 가능했습니다. 반면 F-18은 정비에 들이는 시간과 인력이 훨씬 적어서 대부분의 기체가 즉시 사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F-18CD가 사용하는 F-404 엔진과 슈퍼호넷이 사용하는 F-414 엔진은 신뢰성이 극단적으로 높아서 기름 먹는 고양이라 불리는 F-14 톰캣과 더욱 비교되는데요. 군용 터보팬 엔진치고는 비교적 바이패스비가 작아 연료 소모율이 약간 높은 편이긴 하지만 90년대 이후부터 다른 전투기들의 유사 엔진들이 가진 바이패스비도 작아지는 추세라 큰 차이는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처럼 F-18과 F-18EF 엔진은 뛰어난 편이며 이른바 하이 알파 기동으로 유명한데요. 항공기의 속도가 기준 이하로 느리거나 항공기가 가질 수 있는 최대 받음각 이상으로 받음각을 지나치게 높였을 때 유동의 박리로 인해 양력이 감소하고 항력이 급증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조종면의 조작이 정상적으로 작용하지 않아 양력과 조종성을 잃고 추락하는 현상을 두고 실속이라고 부르는데요. F-18은 높은 받음각에서도 실속에 빠지지 않고 마치 해리어 전투기의 수평 비행을 보는 듯한 놀라운 기동이 가능합니다. F-18은 플라이트 컨트롤 시스템이 수준 높은 제어를 하기 때문에 40도가 넘는 극단적인 고받음 각에서도 위험한 비행 상황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고정식 공기 흡입구를 장착한 것 때문에 초음속에서의 외부 공기 압축에 불리한 항공기들이 그렇듯이 최고 속도가 마하 1.8에 머무른다는 점은 조금 아쉬운데요. 특이하게도 주 날개의 동체 사이에 앞전 연장부라 불리는 렉스 또는 스트레이크라 불리는 것이 있습니다. F-18은 초음속 전투기치고는 주 날개의 후퇴각이 상당히 작아서 아음속에서는 유리한 대신 음속으로 넘어가는 천음속 영역에서는 불리한 형상입니다. 하지만 렉스
또는 스트레이크라 불리는 이것의 후퇴각이 높아서 이러한 불리함을 커버해주는데요. F-18은 최고의 전투기라기는 약간 애매하지만 함재기로서의 조건에 딱 들어맞는 공대공, 공대지 임무 모두에 특화된 전투기라는 것을 걸프전에서 증명했습니다. 걸프전에서 F-18 편대는 지상 공격용 폭탄을 탑재한 채로 출격해 상대편의 미그 21 전투기들을 격추시켰는데요. 당시 단거리 미사일인 AIM-9 사이드와인더 미사일까지 사용한 것을 보아 근거리 교전이 있었던 것이 확실합니다. 이처럼 F-18 편대는 공대공 전투에서 승리하고 원래 예정된 표적에 폭탄까지 제대로 투하하고 돌아온 것이죠. 그렇다면 F-18EF 슈퍼호넷이 나온 이유는 무엇일까요? F-18EF 슈퍼호넷은 기존의 F-18 호넷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나온 차세대 F-18 전투기입니다. F-18 호넷은 다소 적은 무장량과 짧은 항속거리 때문에 F-14의 장거리 방공 능력이나 A6의 장거리 폭격 능력과 같은 능력을 발휘하기 힘들다는 문제점이 있었는데요. 무장의 경우도 F-18은 양 주날개 아래 무장할 수 있는 하드포인트가 6개인데 이는 미 공군의 F-16이 가진 8개보다 더 적은 수치입니다. 모자라는 파일럿 때문에 무장 구성이 난해했고 공대공, 공대지의 다목적 임무를 수행하기 까다롭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F-18EF 슈퍼호넷은 주날개의 크기를 키워 F-16과 동일한 파일럿 개수를 확보했고 그 결과 기존의 호넷 전투기보다 무장량이 비약적으로 향상되었습니다. 동체 중앙의 하드포인트는 주로 연료 탱크 장착에 쓰이기에 실질적으로 공대공 무장을 장착할 수 있는 곳은 총 10곳이라 볼 수 있는데요. AIM-9 스페로우나 AIM-9 사이드와인더 같은 단거리 미사일, AIM-120 암람 같은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로 무장할 수 있으며 AGM-65 매버릭 같은 공대지 미사일, AGM-84 하푼 같은 공대함 미사일, 제2담과 같은 항공폭탄까지 무장할 수 있습니다. 고정 무장인 M61A2 20mm 발칸포의 경우 장탄수가 412발로 많지 않기 때문에 A건이라는 스마트 트리거 시스템이 적에게 탄이 확실히 착탄될 때만 자동으로 사격하게 됩니다. 향상된 전자 시스템과 늘어난 최대 착함 중량 또한 획기적인 요소였습니다. 기존의 호넷 전투기는 항공모함으로 돌아올 때 최대 착함 중량을 넘어서지 않기 위해 귀중한 미사일과 폭탄을 바닷속에 버리거나 애초에 최대 착함 중량을 고려해 최소한의 무장만 가지고 이함해야 하는 단점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F-18EF 슈퍼 호넷은 최대 착함 중량이 늘어나면서 기존 호넷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미사용 무장 투기 문제를 없애주었습니다. 레이더의 크기 또한 F-14만큼 커졌고 블록2부터는 A4 레이더를 탑재하면서 본격적인 대형 쌍발 전투기의 반열에 들었는데요. F-18EF 슈퍼호넷이 장착한 AN/APG-79 A4 레이더 덕분에 이제 슈퍼호넷은 강력한 4.5세대 전투기로 거듭났습니다. F-18EF는 단좌형인 F-18E 슈퍼호넷과 복좌형인 F-18F 슈퍼호넷을 합쳐 부르는 말인데요. 기존의 F-18 호넷에 비해 F-18EF 슈퍼호넷은 크기부터 훨씬 커졌습니다. 주 날개와 꼬리 날개, 렉스 등의 전체적인 면적이 확대되었는데요. 길이 18.31m에 전폭 13.62m, 높이 4.88m로 더욱 커진 F-18EF 슈퍼호넷은 기존의 F-18과 달리 스피드 브레이크가 삭제되었습니다. 그리고 렉스 위에는 착륙 시 여전히 남아있는 양력을 저지해주는 스포일러 장치가 추가되었는데요. 이 스포일러는 기타 다양한 상황에서 비행 제어 컴퓨터의 명령에 따라 움직입니다. 예를 들어 받음각이 22도에서 23도가량 넘어간 상황에서 실속에 빠지지 않기 위해 조종사가 급격히 조종관을 앞으로 내리면 기수 숙임을 위해서 스포일러가 튀어나와 이를 도와주는데요. F-18EF 슈퍼호넷은 조종석의 스위치나 항전 장비의 UI는 기존의 것을 그대로 가져왔지만 부품의 호환률도 F-18과는 매우 떨어지는 사실상 다른 기체라 할 수 있습니다. F-18EF 슈퍼호넷과 F-18 호넷과의 차이를 쉽게 구별하기 위해서는 공기흡입구의 형태를 보면 되는데요. 기존 호넷의 공기흡입구가 반원형이었던 것에 비해 F-18EF 슈퍼호넷의 공기흡입구는 사각형입니다. 사각형의 공기흡입구는 적의 레이더에 탐지되는 면적을 말하는 RCS 값을 감소시켜줍니다. 그리고 반원형의 공기흡입구보다 약 20%가량 더 많은 공기흡입이 가능하기에 엔진 출력에도 도움을 주는데요. 여러 레이더 반사 방지 대책이 적용되어 있어 RCS 또한 상당히 감소했으며 정면의 RCS 값은 F-16에 비해서도 현저히 낮을 정도입니다. 사각형의 공기 흡입구에는 레이더 블로커가 설치되어 RCS 값을 크게 낮춰주며 동시에 코안다 효과를 주어 기체 비행 성능을 높여주는데요. 코안다 효과는 공기와 같은 유체가 공면과 접촉하면서 흐를 때 직선으로 흐르지 않고 공면의 공류를 따라 흐르는 현상을 말합니다.
FA18EF 슈퍼호넷은 기존의 호넷에 비해 순간 선회력이 높아졌을 뿐 아니라 HMD, HMS 장비인 JHMCS가 연동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AIM-9X도 장착되기 때문에 WVR, 근접전 능력 또한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인데요. 2008년 보잉사에서 슈퍼호넷의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내놓은 인터내셔널 슈퍼호넷은 기존 슈퍼호넷보다 RCS를 50% 줄이고 20% 향상된 추력과 연비가 절감된 F414 엔진을 장착할 계획입니다. F35보다 진보된 일면 대형 LCD로 이루어진 콕핏과 여기에 적용된 조종사 친화적 3D GUI, 컨포멀 연료 탱크, 내장 적외선 센서 등을 장착할 예정인데요. 미 해군은 이를 토대로 최강의 전자전기인 EA-18G의 능력 또한 함께 향상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FA-18EF 슈퍼호넷은 어떤 식으로 운용될까요? 미래 전장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먼 거리에서의 비가시거리 교전이 우선순위에 놓일 테고, 이에 부가적으로 필요한 것이 스텔스 기술인데요. 스텔스기인 F-35가 원점을 선제 타격하고 나면 슈퍼호넷과 전자전기인 EA-18G 그라울러로 구성된 스트라이크 패키지가 전면 공습을 하게 될 것이라 합니다. 슈퍼호넷은 높은 생존성으로 헌터킬러 및 범용 타격 임무를 수행할 것이기에 앞으로도 한동안 그 입지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 합니다. FA-18 호넷과 슈퍼호넷 전투기는 미 해군의 주력 전투기이기에 영화에서도 많이 등장한 기체인데요. 무기의 가치를 결정하는 데 있어 가격과 정밀성, 유지비 등도 무시할 수 없는 요소인 것을 생각해봤을 때 호넷 전투기와 슈퍼호넷 전투기만한 함재기도 정말 나오기 어려운 명품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오늘 군사 돋보기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